그러면 저도 이건 궁금한 건데 애교살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눈밑지방 스트레치로? 네. 기존에 갖고 있던 애교살이 조금 더 많이 살아나기는 해요. 아. 네. 왜냐면은 밑에 눈밑지방이 있었을 때는 위에 이제 애교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교살이 볼록 나와 있어도 네. 밑에 지방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애교살이 묻혀서 안 보이게 되겠죠. 근데 네.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기존에 있던 애교살은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애교살은요, 이렇게 눈둘레근이라는 근육의 가장 눈썹에 가까운 부분에 자리 잡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일종의 근육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두껍냐 아니냐에 따라서 애교살이 도드라지느냐 안 도드라지느냐의 차이인데, 애교살은 조금 더 수술하시고 나면은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생기거나 기존에 갖고 계셨던 게 보이게 되는 거지, 수술을 통해서 애교살을 더 강화시키거나 뭐 어떻게 더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해부학적으로 수술 자체가 애교살과는 다른 층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이거든요. 만약에 이 수술 눈밑지방 재배치를 할 때 애교살을 만드는 눈둘레근을 노출시켜서까지 수술을 해야 될 정도가 된다면은 그거는 일단 박리 자체가 잘못된 층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보이거든요. 수술할 때 애교살을 만드는 눈둘레근이 보이는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층 자체가 너무 가까이 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조금 더 깊게 박리를 한다거나 그렇게 들어가니까 절대 그 근육은 다쳐서는 안 되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층으로 그렇게 얇게 수술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지방을 넣어서 애교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방을 넣어서 만드는 거는요, 근데 저는 지방은 조금 그런 게 저도 지방을 넣어본 경험도 있고, 또 병원에 오셔서 지방을 맞으신 분들 이렇게 보면요, 저 웬만하면 애교살은 지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애교살이란 게 일단 하시고 나서 만족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만족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필러 놓으면은 바로 녹으면 다음날 없어져요. 네. 싹 다 없어지는데 지방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방은 사실 결과를 예측하기가 좀 힘들고, 또 혹여나 시술자분이 이거를 맞으시고 나서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제거가 매우 곤란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는 재수술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 재수술도 할 수도 있죠. 뭐 긁어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힘들잖아요. 그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또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웬만하면 저는 그렇게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혹시 다시 처지거나 재발 말씀이시죠? 네. 재발 가능성이 있죠. 아, 네, 재발 진짜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수술은 그렇죠. 눈밑지방에서 경막 교정하고 재배치를 하고 나서 재발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좀 드물다는 거.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뭐 수술하고 나서 얼마 정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대부분 오랜 시간 동안 괜찮고요. 수술 방법에 따라 물론 다르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재발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몇 퍼센트가 재발? 퍼센트는 어려워요. 왜냐면 각자 제가 봤을 때 의사 100명 있으면은 거의 100명마다 다 수술 방법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어요. 다 똑같은 방법으로 수술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재발의 어떤 원인 자체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조금 잘라내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존하지는 않고, 어떤 분들은 100% 보존해서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잘라내는 게 맞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안쪽에 있는 구조들을 좀 타이트하게 고정시켜주는 거,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지방을 보존하면 저도 그렇게 해서 재발하는 케이스가 몇 케이스는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그런 걸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부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적절량 제거를 하고, 사람마다 좀 적절하게 지방을 무조건 보존하는 것보다는 눈밑지방이란 거 자체가 제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필러를 맞은 경우에는 필러를 제거하고 눈밑지방 재배치를 해야 하는 거죠? 네, 당연합니다. 왜냐면은 필러 자체는 근데 깊은 층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얇은 층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애교 필러를 맞았을 때 좀 애교 필러가 많이 맞으시거나 좀 두껍게 맞으신 분들은 그냥 피부 가까이서 이렇게 애교가 좀 전체적으로 벙벙하게 좀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진짜 간단하게 녹이고 수술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필러가 아주 깊은 층에 주사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만져보시면 그냥 뼈잖아요, 뼈. 근데 뼈하고, 그러니까 눈가림 식으로, 그러니까 눈밑지방하고 눈물고랑 사이에다가 필러를 주입을 할 때 아주 얇게 깔아서 그 고량을 좀 덜 보이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가끔씩은 하는데, 그 부분에 놓을 때 너무 깊게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필러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를 손으로는 만져지는데, 층 자체가 굉장히 깊은 층으로 가면은
녹이기 잘 안 녹아요. 잘 안 녹고 그럴 때는 이제 몇 번 녹여보고 안 된다 싶으면 이제 수술할 때 들어가서 필러 제거합니다. 아니, 긁어낸다기보단 보여요. 어느 정도에 보이고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눈둘레근이라는 근육이 있잖아요. 네. 제일 곤란한 거는 그 눈둘레근 바로 안쪽 층에다가 그 필러가 주입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뼈가 있고 골막이 있고 근육이 있는데 골막하고 눈둘레근 사이에다가 이제 필러가 주사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일 좀 곤란해요. 근데 수술도 굉장히 좀 섬세하게 그 제거할 때도 박리도 정말 섬세하게 해야 되고, 왜냐면 눈둘레근 다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필러 있어도 또 떼낼 때 좀 조심해서 떼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좀 깊게 맞는 거 같은 경우에는 수술할 때 제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맞으신 경우라면은 주사로 몇 번 녹이고 나서 하고요. 몇 번 녹였는데도 진짜 안 된다 싶으면은 그때는 수술 들어갔을 때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